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윤책입니다. 여기는 망명방송입니다. 오늘 제목이 좀 그렇습니다. 이 나라 보수가 서서히 침몰한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은 거기부터 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올해로서 28년을 보수주의자 입장에서 정치를 평론해온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보수는 침몰하고 있습니다. 보수의 침몰은 이미 바꿀 수 없는 흐름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그 흐름을 바꿀 어떤 기제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처음 제목을 한국당이 서서히 침몰한다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한국당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보수가 침몰하고 있다는 게 옳은 말이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제 말씀만 듣고도 어쩌면 벌써부터 저를 분열주의자로 보거나 이상주의자로 치부하는 분들이 있겠죠. 그게 아닙니다. 우선 정치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것처럼 언제나 정의와 진실에 기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직 선진 민주정을 하지 못하는 우리 정치판을 저는 제 책에서 선정적인 사기극이라고 썼습니다. 결점이 많은 배우들이 의회라는 무대 위에서 벌이고 있는 사기극 말입니다. 솔직히 정치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대부분이죠. 너무 제가 폄하하는 것인가요? 그들은 결코 대중을 위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미래 세대를 염려하지는 않죠. 장담하건대 그들 10명 중에 9은 자신이 공복이라는 사실조차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당연히 우리의 대표로서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선거를 통해 우리의 대표로 의회로 보냈는데도 말입니다. 말하자면 반대편 진보 좌파 진영을 나무라기 전에 이쪽의 보수 우파 역시 자신의 입신영달에 집착할 뿐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걸 두고 언론은 자충수를 쓴다고 그러죠. 한국당이 자충수를 두었다. 보수가 자충수를 두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오늘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한국당의 유튜브 채널 옳은소리라는 곳에서 색소폰을 연주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자신의 성장 과정과 왜 법조인이 됐는지를 말씀하시더군요. 그는 부산 동부지검 차장 때 독학으로 색소폰을 배웠고 음반도 냈다고 합니다. 자신이 어려운 학창시절을 보낸 것도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는 그저 우리와는 거리가 먼 높은 분인 줄만 알았는데 참 인간적인 분이더군요. 이렇게 생각해 드리면 됐습니까? 그러면 황 대표의 지지가 올라간다고 믿는 겁니까? 개인적 지지가 올라가는 게 또 그렇게 중요한가요? 당장 그걸 보도한 기사 밑에 딸린 수많은 댓글을 보십시오. 지금은 황 대표 개인의 지지를 높이려 오바마 같은 차림의 색소폰이나 불 때가 아니란 걸 아셔야 합니다. 조국이라는 너무나 큰 실착을 한 바람에 민주당은 추락했고 문재인 정권의 지지도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당과 민주당은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어 심지어 역전을 말하는 분들이 있었죠. 광화문에 모인 수많은 시민들이 모두 한국당에 손을 들어줄 것처럼 보이기도 했을 겁니다. 문자 그대로 조국 특수였죠. 물론 민주당은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입은 것도 사실입니다. 반환점을 앞둔 문재인 정권이 벌써부터 레임덕이 시작된 것도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잠깐 한국당에 쏠렸던 대중의 시선은 지금 다시 돌아서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유턴할까요? 왜 그럴까요? 우선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죠. 경제가 폭망하고 서민의 삶이 팍팍해지면 보수 정당에게 표를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권이 소주 승인이 최저임금이니 워낙 더듬수를 놓는 바람에 무너진 경제니까 그 반대 진영인 한국당이나 다른 보수 정당에게 표를 던질 것이라고 보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며칠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 잘 아시죠? 한번 경제가 무너지니까 우파가 그걸 살려내려 해도 제대로 살려내지를 못했습니다. 서민 경제는 더 어려워졌죠. 끝내 IMF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은 좌파를 다시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한번 맛본 복지라는 꿀맛을 대중은 절대 잊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굳이 황 대표가 관료적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정무 감각이 떨어진다. 예, 그것도 다른 한편으로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황 대표에게, 아니 한국당 지도부에게 보수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그걸 바탕으로 한 소명의식이 있긴 한가요? 그런 게 없으니까 인사영입으로 당의 이미지를 쇄신한다는 게 어제 보았던 것처럼 코미디극으로 비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경제폭망, 안보 실정을 외치기 전에 치열한 정책 고민을 해보기나 한 것입니까? 제가 이 방송에서 지난번 벌거벗은 임금님 동영상을 비판한 것처럼 그저 자신들이 즐길 목적이라면 굳이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색소폰을 불던 표창장을 주고 가산점을 준다며 희낙낙하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보는 눈은 보기보다는 아주 냉철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국갤럽이 지난 사흘간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는 차가운 민심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민주당은 40%, 한국당은 23%로 지지도 차이가 무려 17%로 벌어졌더군요. 이 결과는 정확히 조국 사태가 일어나기 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광화문이 함성에 취한 나머지 한국당은 헛발질만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6면 타이틀도 이를 질타했습니다. 반문 영남 빼면 한국당에 뭐가 있나? 보수층도 질린다. 오늘 인터넷에는요, 국대 떡볶이 아시죠? 그 국대 떡볶이로 유명한 김상연 씨 뉴스가 올랐더군요. 그는 오늘부로 한국당 지지를 철회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보수주의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는 보수주의 정당은 민주당보다 더 위험하다. 교만과 부패와 무지식으로 똘똘 뭉친 자유한국당을 철저히 반대한다. 그들이 죄를 혐오한다. 죽여야 산다. 한국당을 죽여야 산다. 이 젊은 친구의 말이 저를 화들짝 놀라게 합니다. 그는 또 이렇게 썼습니다. 대의를 위해서는 과정은 좀 부패도 괜찮고 거짓말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것이다. 말 바꾸도 괜찮다. 정치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는 단체가 한국당으로 젊은이들이 치를 떠는 형태와 사고방식이다. 저는 이 사람을 전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의 말에 요즘 젊은이들 표현을 제가 써보겠습니다. 격하게 동의합니다. 저는 정말이지 따져 묻고 싶습니다. 한국당이 지금까지 유일 보수 정당으로 행세해 왔다면 적어도 지금은 대한정당의 외관은 하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중의 반만 따라가다오. 그렇습니다. 신문만 정독해도 대중의 뜻은 절반 정도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언론이 원래 대중을 선도하면서 대중이 아부하니까 말입니다. 치열하지 못한 보수 정당은 반드시 침몰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침몰해 갑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정당을 믿고 있었던 국민들 몫이 되겠죠. 자,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요, 아주 재미있는 2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